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전단지 펴놓고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경품 당첨되시는 거 일단은 경화드리면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옮겨 가시려면 평수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어느 지역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평수는 저희가 아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0평대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또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대형 평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옮길 거 무리를 조금 더해서 40평대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너무 이제 집값이 안 오르는 동네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집값이 오르는 동네면서 아기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학업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또 이런 학업적인 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려고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18평짜리 아파트가 8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있는 돈이 5천만 원이고 남편이 이제 월수입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안 팀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요? 사실 처음 집 마련하는 것보다 옮겨갈 때가 더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은 마련한다라는 거에 그 만족감을 갖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보이는 게 많죠. 집값도 좀 올라야 될 거고 뭐 살기도 편해야 될 거고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건데 결국은 목적을 뚜렷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 공부시키는 데서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다 중요한 가치를 두세요. 그래서 뭐 사시는 동네 아니면 거기보다 좀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때 이제 교육 여건이 어떤가 먼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 여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들이 선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자금 여건에 맞춰서 말씀하신 평형대를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자금대에서 40평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셔서 30평형대로 공략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느 지역을 가냐 어디가 오르냐 어디가 돈이 되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사실 그 상황에서 아주 이 가격이 비싼 뭐 강남 지역이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 버블 세븐 지역으로 오시긴 굉장히 좀 무리가 되실 거고요. 강북 지역에서도 지금 뉴턴이라든지 또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또는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 9호선 예정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옮겨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뉴타운 요즘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경축 뉴타운에서 굉장히들 이 많은 플랜카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뉴타운이라고 해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향후에 어떤 전망, 미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유망한 뉴타운 지역이 어떤 지역이 손꼽힐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 시내 25곳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곳이 다 뉴타운이다. 맞아요.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3차에 걸쳐서 지정이 됐는데요. 시범 뉴타운 지정된 이제 은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올 하반기면 분양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름 뉴타운들은 이제 이미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 많이 입주가 된 것도 있고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용도가 주요 시설로 된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집을 늘려 가실 때는 2차 뉴타운 또는 3차 뉴타운에서 결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2차 뉴타운 중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사업이 많이 빨리 추진되고 있는 가자 뉴타운 지역도 워낙 규모도 크고 좋고요. 예. 그다음에 입지가 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아인 뉴타운도 그런 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2차 뉴타운 지역에서 뭐니 해도 용산 그 개발의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아하. 사실 지분 가격이 최고로 본다면 뭐 평당 지금 3천만 원을 훨씬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평당 3천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큼 올라 있죠. 그리고 한 평 사면은 없겠네요, 전통. 3차 뉴타운 지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이제 거의 마천 지역입니다. 워낙 네. 이쪽 지역들이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게 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아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지역들에 이제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소에 가셔가지고 이 지분이 대체로 보면 건물하고 토지 지분이 다 있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거는 땅 지분만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건물 지분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양권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꼼꼼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게 뉴타운입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이 입성을 하려면 지금 재개발 중인 그런 곳을 사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빨리 추진되는 가전 뉴타운을 가겠다 또는 아현 뉴타운 지역을 관심 있어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지역에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 보시면 노후불량한 집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허름한 지역들을 사시는 겁니다. 그 집을 사셔가지고 본인이 거주하시던 전세를 안고 사시던 사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거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의 조합원의 자격을 인수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갖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아서 내가 나중에 새로 32평 아파트 신청하게 되면 그 추가되는 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새 집으로 늘려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시는 거죠. 김현정 주부님께서는 이제 그 아파트 새로 또 이제 구입을 해서 이사를 가실 계획인데 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뭐 새로 분양을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당시에는 청약을 저도 직장 다니면서 가입은 했었는데 네.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뉴스에서 뭐 그게 이제 주택 청약이 더 이상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한참 말씀을 하셔서 이미 해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해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지 자격이 않는구나. 없죠. 그래요, 맞아요. 청약저축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한동안 해약들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다시 청약저축을 들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 다시 들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제도 때문에 이 주부님들이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네. 개편을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집을 늘려가실 때 예를 들면 내가 목돈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욕심은 40평대가 꼭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목돈이 한꺼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월소득이 증가된다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가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도시 물량들이 입지가 좋은 데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이제 집을 좀 늘려가시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드시는 게 좋고 지금 정부에서 그 청약 제도 개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중점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실수록 청약 저축 또는 예금 통장들을 꼭 마련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저는 그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가면은 더 큰 병수에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 그러면 돈 못 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저는 좀 이해는 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금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내가 1억을 샀는데 그 이후로 팔 때 되니까 5, 6천밖에 안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 가게 되면 나중에 환금성이라든지 투자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가 훨씬 낫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단지는